예, 안녕하세요. 최미라입니다. 휴가 안 가시고 왜 이래들 이러십니까? 예, 저는 오늘 평상시에는 창원이를 올 때 뵈면 우리 김해 이렇게 하면 차가 되게 많이 밀리거든요. 휴가철이라서 좀 더 밀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사는 데는 지금 통도사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8시에 출발을 했어요. 헐. 아니 왜냐면 보니까 1 시간 45분 뭐 이렇게 하고 좀 빠를 때는 한 1 시간 15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예외는 있을 거야. 저희들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항상 지각하면 안 되는 그 강박감이 있잖아요, 가서 기다려도. 그래서 좀 일찍 출발을 했는데 너무 빨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이 주위에 뭐가 있나 싶어 또 한 번 돌고 차를 또 가지고 돌고 주위도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 제가 왔던 그때랑 매장은 똑같는데 어딘가 모르게 보이지 않는 주위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낯설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바뀌어야지. 세상에 가장 바뀌지 않는 게 제일 무섭다고 했는데 주위를 보니까 많이 바뀌었고요. 정말 제가 여기 진짜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올라면 다들 힘들잖아요. 맞죠? 그런데도 이게 또 주어진 일이 뭘까? 또 이 8월에 시작하는 첫 번째 제가 왜 우리는 1 시간 반만 가면 장거리입니다. 이까지 보냈을까 이 생각도 하면서 뭐 여러 생각을 하면서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그다음 칸을 한번 넘겨 볼게요. 제가 이게 너무 재밌어서 "어디서 어디 다녀왔어?" 그러니까 "양산." 지금 양산이 전국에서 제일 뜨거운 거 아시죠? 어제 42.5 도를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녁 늦게 뉴스를 보니까 "창원도 만만찮다." 예, 경남권이 지금 굉장히 뜨겁게 지금 달달달달 튀기고 있는데 여러분 팝콘 되면 안 됩니다. 수시로 물을 먹어서 이게 식혀야 돼요. 진짜 정말 이런 날도 있구나. 우리 저 뉴스에는 이렇게 특히 이 양산이 유세 뜨는 걸 못 봤어요. 제가 무슨 9시 뉴스나 지방 뉴스에도 그렇게도 뭐 양산이 있는 듯 없는 듯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막 전국 뉴스에도 나오고 이래 갖고 제가 좀 아이러니했는데 지금 이렇게 덥답니다, 전국적으로. 근데 이 더운데도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이 이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할 일이네요. 자, 그래서 이런 더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우리는 이 일을 할까? 왜 우리는 이 자리에 또 와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정말 또 저를 돌아보는 그런 시점이 되기도 한데요. 정말 저는 철저한 제가 봐도 머리는 없는 이 막 가슴형도 아닌 이 장형 스타일이에요. 사람들이 딱 저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말을 그렇게 이렇게 릴렉스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차분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어떤 상황을 딱 부딪히면 저도 모르게 굉장히 장형의 스타일이 나와요. 운전해 보면 알죠. 신호 받기 전에 떠나야 되고 막. 저 앞에 가서 사면 2-3 분도 안 걸리는 걸 그런 거 알죠? 그걸 제가 진짜 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제가 제대로 알 수 있었던 게 사실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알아요. 제가 생각보다 열정이 강해요. 제가 생각보다 승부욕이 강해요. 특히 어디 산이나 운동 경기가 있으면 제가 엄청 강해져요. 제가 운동을 잘하냐? 제가 선생님이 100m를 뛰면 "너는 2박 3 일이라고 저를 뭐라고 윗몸 일으키게 하면 선생님 뒤에서 밀어주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운동 기능은 하나도 없는데 그 열정만 강해 갖고 그런 친구거든요. 근데 이 생활에서 오면서 제가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아주 적절하게 인생에서 장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진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몰라요. 제가 매일 주차장에 가는 제가 유료 주차장에 가는 신정시장 쪽에는 그거는 너무 주차가 힘들어서 아예 막 유료 주차장을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 딱 갔는데 그 어르신이 이 더위에 어르신은 책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이 더운데 책이 들어옵니까?" 이러면서 어르신 대단하시다고 그랬더만은 "가만 앉아 있으면 시원하다." 이러는 거예요. '저 나이 되면 시원해질까?' 이러면서 또 그 생각도 했지만 돌아오면서 제가 차를 빼고 오면서 돈을 지불하는데 어르신이 하는 말이 "참 열심히 산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목소리에 에너지가 있다 이런 말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더운 날씨에 더 에너지가 생기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더울수록 더 에너지 있게 누군가를 만나면 힘은 들지만 더 웃으면서 얘기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하루가 기쁘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도 그런 마인드로 또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있으면 아마 오늘도 제가 그랬잖아요. 줄 거는 없어요. 잘 뭐 재밌다든지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라든지 없어요. 근데 가고 나면 마음 한구석에 뭔가 짠한 느낌은 있어요. 저는 그게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만 있다면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안에 있는 수단이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수단이 있고 뭐냐면 내 가슴에 뭔가 남아서 내가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운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특히 제가 보시면 아주 또 이 딱딱한 이거를 했는데 인생의 대표적인 관계 이래 놨더라고요. '관계가 아니고 인생의 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이거 제가 AI한테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얘가 너무 딱딱하게 해 주는 거예요. 내 스타일도 아니지만. 뭐 "그래도 네 스타일이면 내 스타일 만들면 되지 뭐." 이러면서 제가 넣었어요. 왜 제가 또 이걸 넣었냐면 지금 20대 취업, 진짜 취업 제가 뒤에 보여주면 또 있겠지만 20대 취업, 30 대는 결혼, 40대 대출. 저는 이게 더 강력하더라고요. 50대 되니까 자녀, 결혼, 60 대는 정말 건강 관리, 70 대는 이제 진짜 의료비. 이게 저한테 진짜로 와닿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그래서 왜 20 대를 그랬을까? 이게 지금 우리 둘째 아들이 졸업하는 중국 대학교예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처음 이걸 보내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메인에 이 뭐 뒤에 하고 지금 애들은 어디냐고 요 앞에 있대. 그래 이걸 톡 찍어 보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정말 꿈만 이렇게 가서 진짜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중국어를 중3 때 중1 때부터 배워서 중1 때 꿈을 꾸면서 이제 이곳을 가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자기 인생에 대한 로맨을 가지고 갔겠죠. 그리고 4년 동안 또 외국에도 1년 있다가 또 이 학교가 그렇더라고요. 1 년은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근데 1 년은 코로나 때문에 아예 못 갔어요. 못 가고 집에서 공부하고 2년 때는 바로 인제 필리핀으로 가서 또 1년 있다가 또 3년 때 다시 인제 이 학교로 와서 2-3 년을 그러니까는 했는 거죠. 2 년을 한 거죠. 그런데 나름대로 꿈도 있었고 나름대로 쓸 때 막 그 중국을 누빌 때도 무서워서 도저히 거기 한번 갔거든요, 아들이 있는 학교도. 학교가 너무 커서 아니 다 돌아보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그 학시 돼지는 돼지다 이러면서 제가 했는데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이 친구가 정말 즐겁게 신나게 학생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고 졸업을 7월 달에 졸업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현실에 딱 나와 보니까 졸업을 하고 그 꿈꿨던 취업하고 안전적으로 그리고 월급 타면 좀 저축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3-5년 하고 나면 좀 그쵸? 뭐 결혼 자금도 조금 보태고 나름대로 자기의 돈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돈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 열심히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친구가 꿈을 꿨거든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나오면 엄마한테 엄마 하고 싶은 거 해 줄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살아보면 됩니까? 지 것도 못 챙겨요. 내 돈 안 가져가면 다행이라. 맞죠? 예. 그리고 왜냐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탁 왔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오늘 뭐냐 이 땡볕에서도 왜냐면 그때 작년만 해도 학교에 졸업을 하면 졸업장과 같이 그 졸업자가 비자를 넘겨준대요. 그래서 거기서 취직이 가능하대요.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도 있고요. 거기 좀 좋은 직업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고 싶고 꿈꾸고 했는데 이번에 법이 딱 바뀌어 버린 거예요. 학생 비자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해도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2년 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이게 들어와서 뭔가를 다시 꿈꿨던 그 중국과의 갔던 관계는 다 지금 떨어지고 자기가 뭔가를 다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고민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몸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장직을 갔습니다. 이 땡볕에.
이 장렬한 태양과 멋있게 싸우라 그냥.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란 말 이랬거든요. 그리고 가더라고요. 아침 5시 반만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달이 다 돼가요. 근데 멋있더라고요. 이 아들이. 말은 안 했어요. 절대로 멋있다고 안 하고 내가 밥은 먹여줄게. 카드 압수했어요. 모든 걸 압수하고 이제 서소로 가야 되니까. 왜냐면 니는 이제 사회인이야. 나 학생 아니야. 그러면서 마음은 카드를 이래 또 주고 싶다가 또 주고 싶다가 또 안 돼. 그 카드를 내 호주머니에는 안 들어왔어요. 집에 있잖아요. 비싼 고기에다가 딱 넣어놨어요. 급하면 가져가라고. 근데도 한 번 내뱉은 거에 대해서 자기도 또 나름대로 그게 안 가져가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스펙을 또 사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좀 맞게끔. 그래서 그 스펙을 또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생활비, 자기가 쓰는 생활비도 당근도 엄청 잘하더라고요. 자기 있는 옷을 다 팔고 있어요. 자기 신발 다 팔고 있어요, 지금. 왜? 생활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모른 척해요. 왜? 그건 스스로 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저는 당근 못 해요. 그냥 막 주면 줬지. 그쵸? 안 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출 무가 때 자산 형성 속도가 느리다는 말은 정말 이거는 또 나중에 뒤에 가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도 열심히 해도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진짜 이 불안감들이 와, 그럼 엄마 한 달에 돈을 얼마를 받아서 막 진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가 아니거든요. 크고 있다는 걸 제가 요새 많이 느껴요. 정말 20대에 이런 꿈을 갖고 갔던 친구가 현실과 부딪혀서 아파하면 누가 더 아플까요? 물론 본인도 아프지만 부모가 아파요. 그것도 부모의 몫인가? 이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러면서 둘째 놈이 지금 이런 현실에 와 있고 셋째 놈이 이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결혼 준비를 집을 덜컹 이제 계약을 했네. 장난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몇 군데를 가고 몇 군데를 가 전세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제가 평균을 해 보니까 한 3억 정도 그래도 대출을 까놔도 자기가 한 2억 4천 이거는 평균치이기 때문에 한 보통 한 2억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생각해 보세요. 90% 대출 안고 눈만 뜨면 돈 받아오는 거 지출로 쭈쭈쭈쭈 다 나가면 살아갈 힘이 있겠어요? 아무리 신혼이라도. 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을 내어 보니까 정말 이런 것들 예식장 지금 예식장도 얼마고 뭐 돈을 계속 두들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자기 아빠가 너무 섭섭해해요. 결혼한다고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날짜를 받고 난 뒤에는 안 오는 거예요. 나름대로 바쁜 거예요. 요새 아이들이 다 결혼 문화가 자기네들끼리 하잖아요. 부모들이 그거 동참을 안 하거든요.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니는 몸만 오면 된대. 다들 친구들이 야, 니 몸만 가면 되고 옷 맞추라 할 때 그때만 가면 된대. 그런데 막상 또 닥이 치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머니더라고, 머니. 혼자서 이제 3년 됐어요. 이제 3년 됐는데 돈을 얼마나 모았겠어요? 없어요. 그럼 머니가 들어가야 되는 거라. 남들은 웃으면서 몸으로 가지만 실제로 해 보세요. 머니 한 장은 기본이고요. 들어갈 게 솔솔하게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친구들한테 이 친구가 지고 가야 될 게 이게 과연 자기 목에 30 대가 다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돼요. 부모의 그게 없으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30 대도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았지만 어느 날부터 저희 아들이 이런 경험이 딱 와닿으니까 결국 저한테도 오는 지금이 더 커지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제가 지금 또 왜 이걸 또 였냐면 40 대는 열심히 살아서 대출 갖고 할 수 있지만 50 대가 되니까 내 노후도 중요하지만 내 엄마의 노후가 다 와버리더라고요. 정말 우리 엄마가요. 정말 65세 인구를 보시면 저도 내일 모레면 60세를 더 저거 초고령화 시대 이미 접어들었잖아요. 26년 25%가 고령화 시대가 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통계학적으로 보면 22년에서 72년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뽑은 거예요. 저는 지금 26년도에 살고요. 맞죠? 조만간 저도 이곳에 달려가고 있는 쟤를 보고 있어요. 예. 정말 갈수록 이렇게 넓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서 사람이 많아지지만 뭐 많아진다고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노인이 되는 거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우리 동네에도 제가 68년생이거든요. 68년생이 제일 많아요. 23명인가 이래 돼요. 동네 친구들도.
근데 그 위에 선배는 좀 적어요. 밑에 후배도 확 줄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래 많을까? 나라에 기여를 많이 해야 되는갑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노년이 가는 거는 저도 노년이 올 줄 몰랐잖아요. 저도 시니어지만 내가 이 길을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나이가 많이 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의료비가 안 아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안 아프다는 보장이 없어요. 갈수록 늘어가는 이 의료보험비 보이시죠? 근데 이 의료보험비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엄마 때문에 병원을 매일 다니고 지금 5 년째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 의료보험비가 올라가요. 올라가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병원을 가도 지금 어제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도수 치료 있죠. 지금 5 세대가 접어들면서 그 5 세대 실비 있잖아요. 도수 제한 받죠.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물리치료사가 지금 직업을 잃는 데가 굉장히 많대요. 하루에 2 건밖에 안 들어온대요. 한 30 건씩 들어오던 게 지금. 그만큼 있잖아요. 이게 생명하고 우리가 실제적인 거하고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 보면 실제적으로 1 인당 진료비가 지금 했으면 6.8 작년 대비 50 530만 원 정도가 들었다면 1 년에 연으로. 근데 지금요. 53만 원이라면 지금 120만 원 정도 되겠죠. 갈수록 이게 의료비가 올라가면서 저희 엄마도 지금 5년 산재 특례를 받고 있거든요. 11월 달이 되면 이제 의료 그게 5%가 안 돼요. 암이기 때문에 5%가 안 되고 일반으로 넘어간다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때까지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데 안 살면요. 아프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되잖아요. 요새는 이제 갈수록 올라가니까 노인네들이 물리치료도 안 받고 오신대잖아요. 지금 그런 추세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걸 우리 엄마한테 넣었어요. 너무 예쁘죠? 우리 엄마 91살. 예. 제가 병원 갔다가 내렸는데 우리 엄마가 탁 짐을 지면서 자기 가방을 메면서 저 사이길에 골목길에 우리 집이 있어요. 그래 갖고 거기를 가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뒤에서 제가 탁 찍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친구 어머니는 100 세예요. 100세 어머니가 요번에 1월 달에 너무 아파서 응급실을 갔는데 안 받아주더래요. 왜? 해줄 게 없대요. 노인 질환 특히 뭐 심장마비라든지 막 갑자기 이렇게 된 사고사 같은 거는 가능한데 그냥 아파서 오는 거는 안 받아주더래요. 그래 갖고 자기 신랑한테 전화가 와 갖고 막 사인 병원에서는 아예 책임을 안 진다고. 갑자기 어른들은 어떤 반응이 올지 아무도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저희 병원을 못 받아준다고. 그래 가 결국 사인을 간신히 해 갖고 주사 한 대 맞고 왔대요. 그게 참 자식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100 세예요. 그 친구 모친은 지금 94 세예요. 치매예요. 지금 요양병원 가 있어요. 이 친구도 한 2 년을 모셨는데 너무너무 뚜껑이 열려서 아침마다 데리러 운동 가는 친구거든요. 하는 말이 이런 거 강아지가 맨날 산책 오는 강아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맨날 이쁘면 얘가 꼬리를 쳤거든요. 근데 어느 날 꼬리를 안 치고 걔 보고 "응." 이랬어요. "야 니도 치매가."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 삶 속에 단어가 한 단어지만 그게 얼마나 그게 돼서 나왔을까요? 저는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웃기는 했지만 그 사실 치매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결국은 지금 요양병원에 가 계시고요. 지금도 아주 건전 어디 아픈 데가 없대요. 영양제만 한 대씩 맞아 주신대요. 예. 그리고 저희 엄마가 91 세예요. 우리 엄마가 지금 육종암을 5 년째 앓고 계시거든요. 방사 치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처음에는 병원에서도 안 된다 했거든요. 고신대 가도 안 되고 이 가도 안 되고 막 몇 군데 가서 그래서 제가 L400을 여기다가 방사 치료 35번 했거든요. 저 연세에. 방사 치료를 했는데 여기가 한 20번 지나가면 이게 다 이제 헌대요. 물이 막 나오고. 그랬는데 저희 엄마가 제가 L400이 나온 거예요. 공부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그걸 쬐는 거죠. 마차가 딱 센터를 마차가 제가 탁 올려서 계속했어요. 진짜 일 주일 하니까 이게 까닥까닥까닥까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고 제가 우리가 배운 대로 영양제 좀 고농축을 해서 특히 염증으로 해서 제가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정말 거짓말같이 의사도 놀라더라고요. 지금 헐어서 보도 못 할 정도인데 엄마는 까닥까닥까닥까닥하게 굳어서 가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 우리 건보가 정말 탁월하구나.'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엄마는 제가 암해하고부터 더블엑스 오메가는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도 드시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게 지금의 이 나이가 돼서 엄마가 그걸 확실히 동네에서 우리 두 번째예요, 우리 엄마가. 예. 아파서 아예 집에서 못 나오시는 어르신 한 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엄마예요. 근데 깜짝 놀라요. 지금 또 아마 이날에도 텐트 앞에서 바다 앞에서 제가 간절곶이거든요. 예. 갈매기를 숫자를 명확하게 아주 잘 세고 있어요. 동네 우리 집에 오면 그 버스 터미널이 가까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인원수 사람 지나가는 거 하루에 500 명이 지나갔다. 저한테 이런 얘기하고요. 오늘은 갈매기가 한 50 마리밖에 안 왔더라. 근데 좀 있으니까 시간 지나고 또 오고 막 이런 걸 헤아리고 계시고 건강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친구 모치는 지금 치매 70세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게 이거예요. 젊어도 오는구나. 알츠하이머는 굉장히 급속도로 빨라져요. 젊은 친구도 굉장히 많죠. 그 지금 70세 다른 데는 너무 건강해서 힘이 너무 좋아서 70세다 보니까 어디서도 가도 있잖아요. 좀 사람이 막 과격해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계속 바뀌고 그 병원에 가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친구는 맨날 얘기하면서 울거든요. "엄마 해줄 수 없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진짜 건강이 중요해요. 이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다는 옛말에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저는 경험을 하고 실제적으로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다 보니까 이거는 누가 뭐래도 '돈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게 건강이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실제적으로 제 주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왜 돈이 필요하냐고. "돈 필요 없다. 나 먹고 사는데 충분하다." 여러분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치매 안 걸리고 싶잖아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한 생활을 해야 돼요. 건강한 생활 유지하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굿모닝 하셔야 되고요. 운동하셔야 되고 하루에 1.5 리터 물 마셔야 되고요. 밥 3끼 꼬박꼬박 아주 건강하게 드셔야 돼요. 그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다들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래 갖고 치매가 오기 전에 뭐야 경도 치매 약 많이 나와요. 그 돈 있으면 그거 쓰시면 돼요. 12번 하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3,500에서 4,000. 그럼 10 년을 지연시킨대요. 괜찮죠? 근데요. 자식이 못 해 줘요. 돈이 없어서. 누가 그 자식을 해 줘요? 받아가는 건 좋지만 그 옛말에 그 있더라고요. 한 부모는 10 자식을 키우지만 10 자식이 한 부모를 못 거들어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친구 맨날 뭐라 해요 제가. 그래 살면 안 된다고. 내 몸은 무섭대요. 근데 맨날 상담은 저한테 해요. 전 맨날 뭐 혼내기만 하는데.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너무너무 주위에서 보면만 그래서 내가 건강해지자. 내가 건강해지자. 내가 건강해지려면 내 미래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고 저도 국민연금은 여기서 왔기 때문에 와서 했지만 아가씨 때 국민연금은 들었던 건 다 찾아가려고 제가 88 년도부터 넣었었거든요. 다 찾아가고 없어요. 넣으면 또 나온다 하길래 저는 아메의 비전을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미련도 없이 그냥 이제까지 완 거죠. 예. 여러분 진짜 부부 생활비 여기 보면 266만 원이 부족하대요. 이거보다 더 부족하겠더라고요 제가 해 보니까. 저 혼자 쓰는 게 얼만데요. 제가 들어가는 게 얼만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직장 가시는 분도 있고 자영업. 나 자영업 가면 가슴 아파요. 지금 제가 제일 빅 소비자인데 거기는 맛집이에요. 생선구이집이에요. 청정기가 8대가 돌고 있어요. 청국장 비린내 한 개도 안 나요. 근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손님이 줄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갈 때마다 얘기하면 내가 너무 어떻게 해 줄지 몰라서 친구도 데려가고 또 모임에도 가고 또 우리 신랑도 또 가고 하루에 막 어떤 데는 막 비린내가 날래요, 너무 많이 먹어 갖고. 그런데도 해 주고 싶은 거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지금 자영업은 주위엔 다 임대 붙어 있잖아요. 지금 저녁 장사 안 하는 데도 너무 많거든요. 통도사에는 카페랑 고깃집 뭐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안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 젊은 애들은 유튜브라도 하더라고요. 유튜브 하시는 분 많죠. 어제도 저희 남편하고 이제 다 걔가 날씨도 덥고 이래 가 저 청도로 해 갖고 물을 보러 갔어요. 진짜 가문데 그 TV 저수지에 막 물이 말랐다 이게 나와 가 봤는데 진짜 말랐대요. 진짜 바닥이 보일까 봐 겁나더라고요. 근데 옆에 또 보니까 그 유럽 즉 좀 동남아들이
외국 애들이던데 막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옷을 똑같이 입고 막 춤을 율동을 하면서 예쁘게 하고 있더라고. 그 참 새로운 문화다 이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어쨌든 그 친구들도 잘할 수 있는 저런 걸로 또 돈벌이를 하고, 지금 플랫폼 종사자 지금 배달업체도 안 되거든요. 배달업체도 안 돼요. 라이더들도 안 된대요. 지금 대목이철이거든요. 휴가철이고 이러면. 근데 지금 택배가 그게 안 들어온대요. 부동산. 뭐 투자해가 돈 좀 많으면 투자하시잖아요. 좀 뭐 난리죠. 지금 부동산 때문에. 뭐 많이 없어서 저는 걱정을 안 하는데 그래서 하고, 어우 주식도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내 일이 아니고 함께 가는 세상이잖아요. 주식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 소비자들이 필터를 갈아야 되는데 지금 필터를 안 갈고 있다니까요. 왜? 주식이 너무 내려갔대. '아 이거 나한테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뭔가는 열심히, 뭔가는 좀 더 내가 나은 삶을 살고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뭔가 알파로 돈을 벌고 싶어서 지금 주식에 뛰어들어가서, 지금 제가 아는 지인은 1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4천도 안 남았대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평상시에 공부들 잘하시는 분도 아니라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그렇다 하니까 들어간 거죠. 힘들잖아요. 뭐 코인은 말할 것도 없죠. 완전 바닥을 치고 있죠. 적금. 그래서 여기 있는 돈을 제발 몸 빼나가게 막잖아요, 지금. 올리고, 이율도 올리고. 근데 여기가 주식이 불안하니까 다시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말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미래에 내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알파로 엔잡을 하는 거죠. 맞잖아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암행하면서도 여러분 뭔가 나한테 잘할 수 있는 뭔가는 알파는 또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말해요. 왜? 아멘은요 수단이거든요. 아멘을 올린 해도 우리가 채도 들어오는, 우리가 뭐야, 윤태익 교수님 그랬잖아요. 굴을 3개 파라고. 우리 친구 하는 말. 네 굴이 몇 개고 지는 3개다는 거라. 엄청 좋아하는 거라. 왜? 교수님 3개 정도는 가져야 된댔거든. 그래서 여러분 굴을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온니 하나만 제대로 된 거 있어도 괜찮아요. 그 온니 하나.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엔잡은 생존이 생존.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월급만으로 안 되는 세상이 이미 와버렸고. 그래서 뭐예요? 안전한 직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메이를 시작을 한 거죠. 왜? 왜? 저는 우울증이 약간 왔을 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았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예쁘게 웃고 있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예쁜 옷을 입고 있지?' 그건 한 개도 안 봤어요. 근데 딱 와서 느낀 게, 그러니까 들으면서 제기에 뭔가 더 나은 삶. 오늘보다 니는 더 내일은 더 이뻐지고 내일은 이 사람들과 더 함께 뭔가가 나아지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이 말이 귀에 확 들어왔어요.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럴까? 의심 반, 의구심 반, 이렇게 시작했던 게 저한테는 아메였어요. 큰 비전을 보고 저는 들어온 건 아니었어요. 정말 사람의 얼굴 보고 사람의 표정 보고 사람의 그 심리는 눈에도 안 보이지만 참 예뻐 보였어요. 근데 이래 인상을 보니까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좀 그래 보였는데도 그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그 사람들을 오면 또 계속 사람만 봤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저 언어가 내한테 딱 들어오면서 아메이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메이를 알아가면서 정말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제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나는 내가 오는 것은 지금 이 순간만 해결하려고 왔었지만 실제적으로 알아보니까 글로벌 직접 판매 1위라는 말도 너무 웃겼고요. 근데 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되고, 또 제품을 제가 너무 좋아하게 쓰다 보니까 정말 이 특허에 대한 것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출원되는 이 특허가 우리나라에 특허할 어떤 것들이 있는 것들인지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해 보니까 대단하다는 걸 그때그때 알았어요. 우리는 뭐 코딱지만 하는 그런 동네에서 살아서 농장이 이렇게 큰, 여기 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강의장 가니까 저희 통도사에서 아세로라 농장이 대전까지가 전부 다 아세로라 농장이라 하더라고요. 와, 그것도 그냥 개념이 없는 거죠, 크다 해도. 근데 그때는 엄청 크게 와닿더라고요. '와 이런 회사야?' 그러면서 제가 또 했던 게
농장이 4 개나 있대요. 이 여러분이 이 일을 제대로 하시다 보면 진짜 원료가 중요하고, 진짜 이게 어디서 나오냐, 유기농인지, 진짜 직접 농사를 짓는 건지, 이게 엄청 중요해요. 처음에는 뭐 그게 그거죠 뭐. 어떻게 들어오는데 가격으로만 보잖아요, 사람들이 누구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아메를 알지 못하면 그 누구와 제품으로 경쟁을 해도 이기겠지만, 제품으로 했을 때 소비자가 중요한 건 인지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죠? 그 인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우리가 농장에 대해서 인지도가 없으면 여러분 결국은 그 사람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습할 때는 학습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톡 하면서 여기 보면 뷰티, 혁신, 허브 이래 갖고 이게 한국이 있는 거예요. 우와, 우리 한국도 있네. 그러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나중에 뒤에 보면 또 나오지만 부산에 물류센터가 있잖아요. 아시아 물류센터가. 거기도 가 봤는데 진짜 이게 건강보조식품에도 우리 누트리라이트가 1 위를 선도를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진짜 맞나? 진짜 맞나?" 아직도 그래 말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새는 GPT도 너무 많고 문헌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건 안 보여주고 같이 앉아서 GPT를 타서 같이 쳐요. 같이 쳐서 같이 얼굴 보면서 같이 본인이 직접 느끼고 본인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줘요. 그러면 "우와, 진짜 나오네." 신기하잖아요. 나도 처음에 나올 때 신기했거든요. 요새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이 과학이랑 또 이런 거랑 같이 어울려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사람이라고 상상도 못 했지만 지금 함께 가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근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맞죠? 예, 그래서 이 제품 자체가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이 사업은 특히 아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두 가지 축이 굴러가야 된다 했거든요. 하나는 뭐야? 이 사업의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사업 설명이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게 사업 설명이잖아요. 어떤 제품이 있고 어떻게 돈이 되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야? 제품. 여러분들이 제품의 아메이 수단의 가장 큰 비중을 차고 있는 거는 제품이죠. 여러분이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씻고 여기까지 오늘 때까지 몇 개를 썼을까? 엄청나게 썼을 거예요. 그걸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그리고 오늘만 쓰는 게 아니라 매일. 그리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런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한 번 제대로 알아보시면, 한 번 제대로 했으면 아멘은 여러분한테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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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망을 주지 않는다. 우리가 있잖아요. 환경 호르몬 했을 때 우리 환경 호르몬하고 물티슈 그때 일본 방사능 나오고 했을 때 우리 물티슈 엄청 물티나게 애들 웰리스 그거 나갔잖아요. 전 몰랐어요. 젊은 엄마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찾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무향이잖아요. 그리고 무균이잖아요. 무균이 아니고, 그리고 냄새도 안 나고, 여기는 정말 천연 펄프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엄마들이 열광을 했대요. 그래서 많이 찾더라고. 저 서울까지 6개, 7개 막 택배로 보내주고 막 이랬거든요. 자제분들이. 근데 그런 것들 우리는 몰랐는데 주위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고수하면서 끝까지 인간에게 피해가 안 되고 자연에게 피해가 안 준다는 그 로고 철학을 갖고 있는 게 아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야. 단지 내 지식이 없고 단지 내가 써보지 않았고 단지 내가 누구한테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하고 연관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얘기를 누군가가 나누고 누군가 함께 썼다면 내한테 뭐야? 지출과 결국 나니까 소득과 연관이 바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써보셔야 돼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번 말하는 것보다 진짜 한 번을 제대로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한 번을 쓰는데도 배우시면, 저는 DC 드랍스를 쓰면서 태양 앞에서도 말려도 보고요. 텐들어서도 보고요. 닦아서 비춰도 보고요. 물때가 낀지 안 건지도 보고요. 정말 온갖 것을 다 해 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저 혼자서 박수를 치면서 퍼펙트하게 '이거 맞네.' 그러면서 몇 개를 전달해야 될까? 불 꺼진 그 창에 그 스폰서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김명희 리더님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의 모든 사람한테 DC 드랍스를 전달해야 되겠다.' 저는 그게 너무 와 닿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막 DC 드랍스는 넣어야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DC 드랍스 써 보신 분들이 가지수는 너무 많죠.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말한 15 명에서 25 명. 그러면 좋은데 더 하셔도 돼요. 곱하기 엄청나게 하셔도 돼요. 그건 이제 내가 발을 열심히, 열심히 달려야 되죠.
이런 제품들이 여러분한테 딱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정수기 프로모션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수기가 약을 가리고 우리가 자외선 램프에서 우리가 유해물질을 170 지금 170여 가지를 잡아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아 필터 안 갑니까? 아니 필터 안 가세요. 필터 갈아야 되는데 딱 저는 필터 하는 거 체크를 딱딱딱 해 놨거든요. 그러면 체크해 놨는데 딱 떠요. 그러면 인제 문자를 보내면서 안부도 전하면서 "언니 필터 갈아야 되는데 불 오셨나요? 확인 한번 해 주세요." 하고 문자하면 없어. 그럼 내가 전화를 해. 그 전화를 하면 난데없이 "야 요새는 미네랄이 있는 게 좋다 카던데 내 정수기를 바꿔야 될지 어째" 언니 우리 미네랄 정수기잖아. 내가 그러면서 또 막 바바바박 그래서 프로모션 하면서 제가 신제품 요번에 리버전 돼서 환송 그거 있다고 보상 있다고 하시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럼 일단은 와 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이제 이달 말까지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저도 양심이 좀 그래서 10년 이전에는 쓰신 분한테 프로모션 하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지난 분한테는 과감하게 얘기를 했는데 10년 이전에는 좀 마음이 그런데 웬걸 사람들이 안 그렇더라고요. 지금 물이 난리가 났잖아요, 특히 양산에는. 맞죠? 그러니까는 정수기 안 쓰면 안 돼. 그러니까는 "흐리한 정수기 쓰면 안 돼. 미네랄이 풍부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머 또 시대에 맞네. 이게 또 먹히네. 그럼 이거 좀 바꿔야 되네.' 이러니까 명단이 또 확 늘어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또 이 더운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사업에 도움이 되네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상 판매가 이달까지 있으니까 또 활용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원포원 프로젝트 아침에도 보니까 출석 벌써 선물 원포원이 나왔잖아요. 그 원포원이 좋은 건 첫 번째 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소비자들도 원포원을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가 100% 믿을 수 있었어. 100% 국산이면 국산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되고 장난 안 치잖아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소비자들이 엄청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싸고 싸고는 내가 어떤 걸 먹느냐의 선택 기준이지 그게 가격하고는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 사업에 지금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폰 프로젝트에서 우리한테 조금 없어도 되는 사업이지만 지금은 제 생각에는 이게 오히려 저한테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요인을 주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우리가 원폰 제품이 전 세계에 또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수출을 하고 있는 제품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시아의 물류, 허브의 물류는 영천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이토지노믹스가 지금 영천에서 파트너십을 해서 또 그게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부산 물류센터도 가 봤지만 정말 깔끔하더라고요. '와 이게 진짜 물류센터 맞아?' 이렇게 어대어대한데도 이렇게 깔끔하게 그리고 여러분 택배 너무 택배 우리는 숫자만 세서 들어오는 줄 알았더만은 저희가 오다 보니까 또 대한통운이 있더라고요. 그 앞에 차를 쫙 대 놓고 막 제가 해안가 쪽으로 왔거든요. 오니까 대한택배 그 막 쫙 세 갖고 이렇게 막 담고 물류를 하고 있던데 저도 여기 가 보니까 사이즈가 큰 사이즈부터 작은 사이즈 아주 작은 거부터 해서 마지막에는 개수까지 체크 다 해서 그램 수까지 여러분의 저 그램 수까지도 딱 체크해서 마지막을 통과해서 이게 통과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우리가 파이토프로틴과 우리가 그거 누트리 그거 파이토하고 또 우리 그람수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통이 많이 뜨니까 녹차마다하고 바뀔 수는 있잖아요. 하다 보면 그럴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외에는 그람수로 어떤 내가 빠지고 안 빠지고는 여러분 그 벽면에 혹시라도 옆에 잘 붙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절대 물건이 빠지는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이곳에 가서 또 확신을 갖게 됐어요. 굉장히 또 자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주면서 또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철저하게 물류를 해서 여러분 손에까지 간다고 또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또 여러분한테도 또 그런 기회가 온다면 과감하게 한번 가서 실제적으로 보시고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보시면 여러분 사업에 굉장히 또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진짜 제가 또 너무 좋아한 게 제가 가족력을 갖고 있거든요. 가족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어 언니가 위암으로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에 대한 강박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막 답답해서 일어나서 막 걸어요. 막 걸으면서 얘기하면서 걷고 뭐 하면서 걷고 그랬던 것들이 뭐 먹고 나면 답답해서
불안해서 막 눕지를 못하는 그런 것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엔자임 바이옴이 나오고부터 정말 전 소화제는 먹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래도 이거를 먹고 나서부터 너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아침에도 너무 편안하게 또 장도 비워지고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는 이게 어떤 누구를 만나면 꼭 줘요. 제가 아마 먹은 것보다 이렇게 나눠준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안 좋다 이러면 또 오지랖이 넓어가 3개씩 줘요. 하나만 주면 되는데 3개는 먹어봐야 알지.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나누다 보면 저는 항상 이게 엔자임이 한 달에 몇 통도 없어지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제품이 너무너무 특히 60 대가 되면 우리가 효소액이 적어지잖아요. 효소액이 적어지면 이게 감염 바이러스도 많이 늘어나거든요. 감염 바이러스가 많이 늘어나면 염증도 많이 생기거든요. 염증이 많이 생기면 아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제일 가슴으로 느낀 게 이 답답함, 속 더부룩함만 해결해도 그다음엔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효자 상품이에요. 그래서 엔전 바이옴도 너무 좋아하고 도마 아키텍트 여러분 여기 있는 분 다 쓰고 계시죠? 한 번도 안 뺐다. 3 일에 한 번씩 사용했다 하시는 분 있어요? 있을 것 같은데. 예 저는 안 빼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얼굴이 여기 우리가 그래도 얼굴을 디자인한다 했잖아요. 저는 디자인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 나이가 드니까 추드니까 요 밑에 요 목 밑에도 주름이 지더라고요. 여기 딱 이렇게. 제가 여기 엄청 열심히 본사에 또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당겨서 올리라 하더라고요. 알아듣는 날부터 그날부터 또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각 얼굴이 옛날 저 계란인데 나이가 드니까 사각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내 얼굴이 옛날에 이게 아닌데.' 하면서 막 너무 슬펐거든요. 근데 '그래 슬프다고 있으면 더 슬퍼지면 더 사각이 되겠지.' 맞죠? '그리고 웃지 말아야지.' 막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돈말을 쏘고부터 이 얼굴이 가름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이 턱 주변 이런 쪽으로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얼굴을 디자인한다는 말이 맞아요. 탄력은 기본이에요. 저도 내일 모레 60 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 젊다는 게 아니고 좀 더 멋스럽게 가고 싶은 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기술의 의학에 뭐 이런 것들 써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내가 이 사업을 하잖아. 난 진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게 내 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기계들이 너무너무 좋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그쵸? 우리 라이더 여분은 쓰고 계십니까? 저는 시작해서 라이더 하루에 150 한 달에 150 킬로를 안 타본 적이 없어요. 어제는 숙제처럼 했어요. 50 킬로 타고 엉덩이가 아파서 막 그다음 날 궁둥이 아파 딱딱해 갖고 막 그래도 했어요. 왜? 그래 안 하면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도 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날 땀 흘리고 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맞죠? 예. 그래서 라이더도 사랑합니다. 저는 집에서 운동하는 거 싫어해요. 저는 아침마다 산에 가요. 지금도 산에 가요. 오늘은 바빠서 못 갔어요. 일 주일에 5번은 가려고 애를 써요. 예 그러니까 라이더도 여러분 진짜 타 보세요. 비 오는 날 라이더 타고 언제 좀 많이 먹은 날 라이더 타고 그렇게 하면 내 몸도 건강해지고 속도 좋아지고 그리고 그 땀 흘리고 나면 굉장히 기분 좋지 않나요? 좋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나 있고요. 그리고 저는 비타민 C도 SOP 해 갖고 한 번도 안 떨어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딴 거 없어요. 얘가 저는 왜 SOP를 해야 되니까. 24개월 지나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 계속 한 달에 하나씩. 이렇게 쓰다 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젊어지고 싶고 여러분 건강해지고 싶고 그냥 생활에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해져요. 예. 그래서 지금 마이스 웰리스 레포드 나 이거를 쓰면서 정말 제가 병 검사하면서도 많이 느꼈던 게 제가 인지 능력이 굉장히 낮대요. 제가 70 대보다 낮았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서 애를 썼어요. 그때부터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게 포커스를 맞 진코엠부터 코큐템부터 애가 왜 그리고 몸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좋아진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고. 안 써 보고 안 해 보고 하면 힘들어요. 우리가 유통도 하잖아요.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오는 그 유통에서 쭉쭉쭉쭉 다 돌고 뭐야. 중간에 직거래에서 인제는 바로 생산자 직거래 바로 가는 거잖아요. 아메이도 똑같잖아요. 애비한테.
그 주는 35% 여러분이 주겠다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쓴 것만큼 맞죠? 20만 점 여러분 생필품 담으면 20만 점 PB하면 한 40만 원 정도 돼요. 저는 이게 언제 되겠노 했거든요. 되더라고. 우리 아들이 건보를 요새 잘 먹어요. 예. 제가 먹는 걸 뭐 거의 다 같이 이건 안 무되는데 아들 이러니까 엄마 요새 더워서 무야 된다면서. 그래서 또 먹고 이러니까 진짜 이게 사업인데 아끼 써도 될 게 아니다. 근데 치약 같은 거 되게 아껴요. 밀어서 짜 갖고 잘라서 쓰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이건 피비 없는데." 이러는 거라. "그래도 써라. 아메의 정신은 이거다. 먹을 때는 과감하게 먹지만 쓸 때는 확실하게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새 거를 내 놨지만 또 그렇게 하면 짜요. 그러면 그게 생활에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쓰시면 이런 캐시백을 여러분들한테 돌려주는 거죠. 내가 썼을 때만 내만 쓰면 6천 원밖에 안 되지만 내가 B한테 광고하면 B는 C, D 두 사람한테 광고했을 때 그럼 총 80에서 6%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48,000에서 다 나눠줘야 되잖아요. 맞죠? 다 나눠주면 B를 나누면 60만이잖아요. 60만에서 6%면 36,000원을 주는 거죠. B가 다 가져가면 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D도 쓰고 C도 썼잖아요. 그럼 6천, 6천, 12,000 빼고 나면 쟤는요. 24,000원. 나는요. 다 주고 나니까 3만 좀 빼고 나니까 나한테는 12,000원. 이런 것들 누가 써도 정확한 것, 똑같은 거. 그래서 이 공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제가 우리 언니가 그때 시작을 했었거든요. 언니가 시작을 해서 제가 아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언니가 그러니까 "언니 니 좋은 일 시키면 나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니는 부지런했어." 우리 언니가 꼬신 거죠. "니는 부지런했어. 니 성격이 좋아서 사람이 많잖아. 니는 얘기만 하면 니 내보다 훨씬 많이 받아갈 수 있다." 이런 게 철저하게 노력이 돼 그런 거예요. "노력? 노력은 내가 니보다 낫지." 내가 우리 언니한테 이랬거든요. 그래서 해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돼서 우리 언니는 먼저 가고 근데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내가 써 보고 좋아서 아까 뭐부터 썼다? 디시드 합스, 치약. 정말 작은 거부터 시작해서 내가 3%를 써 보니까 같이 세 사람을 3% 쓰게 만드니까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더라고요. 한 15%. 15만 원. 15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다음에 이 3% 짜리 친구한테도 "야, 니 얼마 들어왔는데?" "나 한 15만 원." "그 봐라. 니 돈 다 가져가잖아. 나 6천 원도 안 들어왔던데." 이러면서 6천 원 들어갔고 12,000 원도 안 들어왔던데 이렇게 계산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설명을 또 해 줬잖아요. "그럼 니도 똑같이 있잖아. 세 사람 쓰는 사람 3% 만들어 봐봐."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고 이 친구도 만들고 이러니까 난 15% 브론즈 빌드가 되더라고요. 그럼 57만 원에서 90 제가 벌고 싶은 돈 57만 원. 신랑 몰래 내 혼자만 쓸 수 있는 50만 원. 그거 벌고 싶어서 아메했어요. 진짜예요. 큰돈 벌었으면 아예 겁이 나서 못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15%그 친구가 또 브론즈 빌드가 또 밑에 브론즈 파운데이션의 친구가 늘어나면서 이게 복제가 되는 거죠. 몇 개를 찍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점이 넘는 그 시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메는 별거 없어요. 여러분이 잘 쓰고 이 친구가 잘 쓰고 이 친구가 잘 쓰고 지도 잘 쓰게끔 내가 잘 쓴 것만큼 그대로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도 결국은 뭔다 쓴다. 그래서 누가 몇 사람이 쓰느냐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암에 있는 풀 제품을 다 바꿨으면 너무 좋겠죠. 그쵸? 예. 그래서 매니아가 필요한 거예요. 매니아가 생기려면 내가 부지런히 그 사람과 관계성에서 좋아지고 그 사람이 정말 이 제품에 좋아하는 느낌을 올 때까지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매니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생명줄이 될 수 있는 게 매니아예요. 그래서 매니아가 굉장히 중요해요, 소비자가. 사업을 하면 더 좋겠죠. 예. 그래서 보시면 좋고 그래서 한 번을 하게 되면 1,000만 점이 가면 SP가 돼요. 1 년에 3번 하면 GP, 6번 하면 PT, 12번 하면 파운드스 플래티늄. 그래서 이거는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정말 이것에 아멘 사랑이 들어가고 내가 돈을 좀 벌고 싶다. 그래서 이곳에 계속 와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 여러분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정말 아멘은 철저하게 나눠 놨어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남 절대 안 줘요. 여러분 건 여러분을 다 줘요. 그래서 우리가 보석핀에 가면 2개 하면
사파이어, 3개 플래티늄 되면 에메랄드, 5개, 6개, 5개까지는 에메랄드, 6개까지면 이제부터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잘 보세요. 천만점 네트워크를 몇 번 하느냐 게임이지, 몇 사람을 와서 한 사람이 이게 천만점을 몇 번 1 년에 12번 할 수도 있고 맞죠? 그 사람이 그다음에 복제가 돼 그 사람이 또 하고 싶어서 천만점 만든 게임이에요, 작게 보면. 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뭐 루비 하라면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 파트너도. "그냥 천만 점만 해라, 천만 점만." 천만 점을 언제 어느 시점부터 자유롭게 될 때까지 하는지가 그게 관건이더라고요. 그럼 그 천만 점 갈 수 있는 게 작게는 브론즈 빌더, 또 작게는 브론즈 파운데이션, 이게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핵심 포인트는 매달 업무 구매가 없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 바꿔 쓰세요. 여러분이 없으면 나는 이거 오늘은 휴지가 번들로 오잖아요, 3개. 제가 3박스를 시켜 보니까 우리 집 대문이 안 열리대요. 예, 근데 작은 거 사라 했는데도 작은 거 쓸 게 없대요. 아유, 그냥 막 네가 갖다 주가 막 이러는 거예요. 택배를 했는데 우리 집 대문에 꽉 막아가 대문이 안 열리더라고. 3박스 오세요. 9개, 9개. 그러면서 제가 근데 저는 하나도 안 썼어. 그래 구매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필요한 것만 쓰세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여러분 열심히 인간관계에서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소개하고 열심히 하면요, 물론 파트너도 나오고요. 그리고 물론 수업도 돼요. 수입도 돼요. 저희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루비 보는 루비 그 루비 그거 반지도 있잖아요. 막 저는 루비가 탐나더라고요. 루비가 너무너무 탐이 나서. 그래서 제가 "루비는 도대체 어찌 하는 거냐."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루비가 되더라고요, 꿈을 꾸니까. 그래서 이 일은요, 내가 하기 마음 먹고 내가 하고자 하면 다 되는 일이에요. 인생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어떤 고통과 역경도 내가 감당하지 못한 거는 절대로 안 줘요. 줄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고 '아 내한테 능력이 있구나. 아 또 내한테 어떤 능력을 요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해결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정말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저는 그걸 정말 빨리 터득을 한 것 같아요. 울고 있을 때보다 그냥 감사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속에서 빨리 뭔가 해결해야 된다는 방법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해 보세요. 절대 불로소득 아니고요. 노력한 만큼 받아가는 소득이었어요. 우리 언니가 불로소득 가져갔으면 제 안 했다니까요. 우리 언니보다 제가 친구 많거든요. 우리 언니 좀 까칠했어요. 지금 또 듣고 있겠지만 예. 지지도 인정했거든요. 그래 "난 니보다 니처럼 나는 못 한다." 이랬거든요. 그 지가 빨리 다이아몬드가 안 되잖아, 지 내보다 뭐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 나이까지 이렇게 해가 달려왔지만 저희 언니가 마지막에 그 하늘나라 갈 때 했는 말이 있어요. "미라야, 내가 왜 하미를 열심히 한번 못 해 봤을까?" 내 인생에서 열정적으로 우리 언니 열정도 장난 아니거든요. 학구열이 좀 많았어요. 전 학구열은 좀 없었어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달란트가 다른데 제가 그랬잖아요. 아미 속에서 나를 봤고요. 아미 속에 나를 케어했고요. 내가 이렇게 가슴속에 우리 언니보다 뭐다. 우리 언니 약간 머리형이고 나는 뭐야? 약간 장형인 거예요. 약간 직선적이고 약간 과격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걸 잘 따듬어서 제가 아미 속에 오니까 이런 열정이라는 우리가 보는 부러워하는 열정으로 바뀐 거죠. 그 열정이 뇌를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나이에도 남부럽지 않게 돈을 받아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나눌 수 있는 길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또 부족해요, 이 돈이. 앞으로 써야 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나눔에 있어서 저도 엄청 없게 자랐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해서 내가 좀 손에 좀 많아야 내 그릇이 차야 남한테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움켜쥐고 나눈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알았어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배가 되고 나누면 나눌수록 그게 다시 돌아서 내한테 오더라고요. 제가 정말 많이 느껴요. 제가 더워서 어딘가에 갈 때 그냥 안 가고 아이스크림을 한 통을 사가면 그 사람을 나한테 뭘 준다? 호박하고요, 가지를 줘요. 그 호박하고 가지하면 내가 안 먹을 것 같아. 그러면 오다가 누군가를 만나. "언니 이거 언니 오늘 저녁 반찬 드세요." 하고 턱 주면
"이거." 그러면서 나한테 뭐 준다. "아이고 니 잘 만났다. 내 오늘 바이오 없는데." 이러면서 효소 하나 갖다 줘, 효소. 그럼 효소를 턱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막 쫄래쫄래 저 아가 또 오다 보니까 "언니 안녕하세요." 하고 목소리 톤으로 그 언니한테 인사를 했어. "아 이 더운데 니는 그 목소리가 나오나?" 이러는 거야. 뭐 더워봤자 뭐 땀 한 번 흘리면 되지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언니 우리 집에 놀러 와. 내가 맛있는 거 해 줄게." 그러니까 올 때 그냥 옵니까? 또 뭔가 들어요. 그래서 그 언니 결국 우리 집에 와서 저녁 먹고 가고 저녁 먹고 가면서 뭐 필터하고 화장품 몇 개 주문해 주고 또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를 탁 누워서 보면서 탁 이제 라이더를 하고 탁 덤 아키텍트를 하고 딱 누우니까 하는 생각가 '아 오늘 또 내가 받은 게 더 많네. 오늘 또 나 받은 거 결국은 난 받은 거 뭐였다? 오이하고' 맞죠? 아이스크림 한 통 준 것밖에 없는데 결국은 다 돌아서 그 한 통으로 저 오늘 받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아 나누는 거는 절대 돈으로 물건이 아니구나.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이구나.' 제가 요새 그걸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밥 사 드리고 싶고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차 사 주고 싶고 그래서 요새 차값이 제일 많이 나가고 밥값이 제일 많이 나가요. 그 7-8은 그렇게 쓰자. 이런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운들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알맹이가 주는 가치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아메는 돈밖에 아니요. 제가 왜 아메를 시작했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레고가 여기 다 있어요. 전 자립이에요. 저는 신랑 그늘 밑에서 뒤에서 보면서 아무것도 내 이름 석자도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메 앞에 딱 쓰니까 지금 신랑도 제 카드를 써요. 맨날 자기 카드 쓰면서 맨날 띵띵거리면 제가 불안해서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제 카드 써요. 근데 제가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 말 안 해요. 짜증은 나요. 짜증은 나요. 참자. 참을 일 하나 더 생기고. 근데 한편은 행복해요. 나 이러려고 암했잖아. 이러려고 우리 아들한테 카드 주고 이러려고 나 밥 사고 이래 했잖아.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까지 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어느 나이에도 딱 가서 내 스스로 하면 "아 채밀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가는 거죠. 앞으로 70이 오겠죠. 80이 오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 두려워 안 해요. 저는 80 세까지 뛸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왜? 건강은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운동하셔야 돼요. 제가 건강검진 이번에 갔거든요. 제보고 FM이라더라고. 어떻게 관리를 하냐. 특별한 거 없는데 아침 일어나면 굿모닝하고 물 먹고 운동하고 그게 단데요. 그 단데 아무도 안 한다는 거지.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80이 여러분 미래가 그려진다면 지금 여러분 하셔야 돼요. 지금 운동하시고요. 지금 열심히 좋은 제품 그냥 나누시고요. 정말 옆에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 많죠? 예, 그 사람들한테 밥 사시고요. 정말 진심으로 다하면 진심으로 다한 파트너는요. 세월이 가도 함께 가지 절대 떠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떠나는 사람 말고요. 머무는 사람 되시고요. 정말 이 사람한테 힘 되는 사람 되시고요. 예. 내가 나눌 수 있는 그러기 조금 그래도 내 손이 더 큰 사람이 되시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려고 무단히 노력해요. 무단히. 근데 분명히 저는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지금 또 하고 실천을 하니까. 여러분도 정말 이 아메라는 수단 안에서 여러분이 멋지게 또 멋지게 성장하시고 또 멋지게 우리가 익어가고 성숙해가는 우리네들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